아, 그렇군요. 린스 얘기했더니 예, 사치에 젖은 놈을 린치를 가해. 그럼 난 벤츠를 가해. 아, 정말 예. 저러다 보면 이제 방송이 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채팅창은 정말 사람들이 수준이 정말 아, 정말 지하 3층이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나간다고. 진지하게 지금 세상을 논해야 되는 이 시간에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 그리고 린스랑 린치가 무슨 관계야? 이건 라임도 안 맞아. 이거는 전혀 힙합에 대한 기만이야. 이거는 검찰에 자기가 자진 출두를 했어. 오지 말랬는데 자진 출두란 인간이 그렇게 당당한 그가 정작 핸드폰은 초기화해서 제출했다. 기리기리 영기리가 검찰에는 휴대폰 연락처 카톡을 초기화해서 낸 거야. 야, 도주 증거인멸 없다는 인상을 주면서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다. 야, 정말 머리를 엄청 굴렸구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다음날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취재를 보니까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이 대변인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느냐? 그 전 자료가 있겠느냐? 그래? 1년에 한두 번씩 바꿔? 내가 핸드폰이 A30야. A30. 누가 보면 이거 빨간 벽돌인 줄 알아. 나 노가다 하는 줄 알아. 이거 들고 가면 아유 어디 건물 짓다 오셨나 봐. 어디 단독주택 짓다 오셨나 봐. 막 이래. 공기계. 내가 이거 중고가로 7만 원 줬나? 용량이 다 차가지고 용량이 다 차서 전화를 받으려면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화 누르는 버튼이 늦게 떠. 한 30초 있다 떠. 왜냐면 이 용량이 다 차고 느려진 거야. 이 버튼이 안 나와서 전화를 못 받아. 야, 1년에 한두 번씩이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치네, 사치야. 야, 나는 억울하다. 송영길이가 탄압받는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출을 언급한 것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서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저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문제야 이래서. 이게 자꾸 모든 걸 사법적으로 가서 사법이라는 게 시간이 끌리고 재판도 느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런 검사도 판사도 되게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 이제는 그걸 숨기지를 않는 거야. 정치적 편향적이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이런 사법부는 부끄러워야 되거든. 그런데 삼권 분립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삼권 분립이 안 되니까 이제 편향적인 게 부끄러울 때가 아니니 판사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막 내려 그냥. 검사도 뭐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너무 편향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뭐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판사만 만나면 다 무죄가 되고 그냥 풀려날 수 있고 이런 걸 믿으면서 사람이 점점점 정치 바닥이 뻔뻔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가 좀 양심을 가지고 아랫세대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뻔뻔스러운 걸 보면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 정말 좀 난감한 뉴스인데 이거를 까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되게 애매하네. 이게 일종의 EJ 같은 상황인데 참 난감하구만. 한일 외교의 어떤 이 틈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뉴라이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게 우파 내에서도 이제 소수자들의 의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언제까지 사과를 요구할 거냐.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뉴라이트가 사실은 일본을 굉장히 옹호하는 친일파 위주의 그 주장을 갖고 오게 된 거야. 왜냐면 주사파에서 활동을 하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북한과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지. 일종의 좌파들은 종북주의자라면 우파는 친일주의자다. 이런 종일주의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엔 독도는 일본 땅이다까지 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좌파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걸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민주당의 전략을 보면은 딱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중도층들이 이탈하는 그 사건만 좀 골라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터트리는 방식을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에 막말 사태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발언을 많이 하던 애들이 뒤로 빠져 있고, 얘네들이 지금 뭔가 액션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의식해야 돼. 오히려 막말 논란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더 터지고, 민주당이 지금 액션 정치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독도를 가버렸어. 민주당 애가 독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발끈을 한 거야. 그리고 일본이 하필은 또 윤석열 정권을 앞세웠어. 야, 민주당 너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반발하냐고 일본이 이렇게 나와. 이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는 패싱이 되고 민주당과 일본 정부 간의 대립으로 가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만 물먹은 상황이 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민주당 애가 독도를 갔는데 일본 쪽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지.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이야. 일본이 반발해 주길 바라고 일본 쪽에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끌어오길 바라고 이걸 완전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좀 가버리고 있는 거거든. 더불어반민주당의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애가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이라면서 외교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민주당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냥 저 민주당 애들 원래 저래 이러고 그냥 쌩까 써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발끈하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야 되거든. 이거 골치 아프죠. 여기 보면 이제 모태기 간사장. 모태기노 데스. 예. 한국 주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무이다. 그런데 전 민주당 의원이 독도를 다케시마를 방문했다. 일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독도를 지들 땅이라고 하는 일본을 편들 수도 없고 독도를 간 민주당을 깔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러면서 주일 한국 대사관에 있는 정무공사의 전원에 유감이라고 항의까지 했다.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지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한국의 제1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번 독도 방문도 윤 정권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보인다면 분석을 하면서 뭐 민주당 쪽에서 뭐 발끈하고 뭐 난리도 아니다 이거예요. 뭐 가가지고 뭐 태극기 들고 아니 얘네들 언제부터 얘네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좋아했냐.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여기 일본 호세이 대학 교수는 일본은 한일 셔틀 외교 직전 더불어반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오히려 반윤 정권의 움직임에 일본 정부가 태도를 굳히는 것이야말로 더불어반민주당이 의도하는 거. 제가 얘기한 대로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거대로 지금 일본이 반응해 주는 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뭐 한쪽에서는 그래 이제 뉴라이트 계열 쪽에서는 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데 민주당이 독도에 가서 왜 뭐 이렇게 찬물을 끼얹냐 이건데 이 주장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인데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일본이 발끈하는 게 웃기고 뭐 예를 들어 뭐 3.1운동 박물관에 뭐 3.1운동 기념관이지 기념관에 뭐 야당 의원이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발끈하고 그럴 일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땅에 우리 그 뭐 야당이라는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를 까기가 좀 애매하지 지금. 우리 땅에 우리 사람이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야당 탓을 하자는 게 이게 국민 여론과 또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머리를 잘 굴렸다고 할 만한 대목이지. 이거를 우리가 대응하려면은 사전에 이제 일본과 좀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독도 문제를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아달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좀 필요한 게 있다. 퍼포먼스도 해야 된다. 이러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 쪽이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라도 독도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안심하세요. 이 정도만 나와도 야당이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뉴라이트들의 발언 때문에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파 쪽이 조금
마치 친일, 종일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혀가는 거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도 지금 우리가 민주당보다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론전, 또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역이용해가지고 계속 그 한일에 대한 반일 감정을 계속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약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런 선전선동을 몇십 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애들이 밥 먹고 그쪽으로 머리가 도는데 우리 쪽은 그런 머리가 없어요. 애초에 선전선동을 하던 때가 아니라 우리는 팩트로 조지는 쪽인데 지금 갑자기 감성팔이 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 완전히 놀아나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약간 좀 외교부가 이것도 이후에 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 해역에 와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필요하다라는 외교부의 용역 보고서가 오늘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일본의 그 부대가 우리나라 영역까지 들어오게끔 하자는 거야 지금. 요것도 약간 이제 논란이 있겠지. 근데 여기가 또 이 동서대가 또 이게 또 문제야. 예, 이 동서대가 누가 있는 곳이냐? 국민의힘의 뭐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의 형이 여기가 또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뉴라이트 쪽으로 굉장히 방향이 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한국 독자적 안보 담보 불가능. 이게 여기서 좀 웃기지 않아? 우리나라 군사력이 일본한테 의존할 정도로 허접하다는 얘기가 이게 그래요. 좀 놀랍지. 외교부가 의뢰한 그것도 외부에다 의견인데 외부에다 의뢰한 곳이 하필이면 동서대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지금 맥락인데 여기를 보면은 연구 용역 보고서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후방 지원을 한국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된다. 이게 뉴라이트들의 사상을 좀 알리자 이건데 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 보유국 북한으로부터 여기서 보면 이게 또 문제예요.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북한을 올려치게 하는 주사파의 때가 묻어 있는 거지. 일종의 이런 거 자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사고 자체가 이거 완전히 뭐 북한을 찬양하는 애들 아니고선 이런 생각 누가 하나. 그래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맥락을 좀 알고 보면은 우파 쪽에서는 이제 알 수 있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외교부가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데서 하는 얘기가 일본의 자위대에 우리가 지원을 받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일본에 지원받을 거면 대체 뭐 미국한테 그런 도움받은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뉴라이트의 좀 사고방식의 한계라고 봐야 돼요. 이거 위험한 거고 저런 거는 설득이 안 돼요. 역풍을 너무 심하게 맞는단 말이지. 더더군다나 독도를 지들 땅이라고 하는 일본에게 독도 주변에 얼마든지 일본의 군함이라던가 일본의 병력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주장이냐는 거야. 북한은 우리나라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지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일본과는 우리가 무슨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같이 하지만 막 열혈적인 동맹 관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위에 북한 땅이 우리 땅이야. 거기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거야. 애초에 북한은 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걔네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점거하고 있는 그냥 침략자 새끼들이야. 근데 일본은 생각이 달라. 일본은 북한 땅을 별개로 본단 말이야. 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남한의 국한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위대 침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이 마음대로 북한 땅에 침략해서 거기 땅을 자기네 깃발을 꽂으면 그 일본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이런 부분에 외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일본이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숨은 뜻이 뭐가 있냐? 일본은 북한을 한국 땅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별개의 국가고 별개의 땅이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가서 거기다 깃발 꽂으면 그건 우리 땅이다 이거야. 이게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북한 땅이 우리나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독도도 지들 땅이라고 하고 그쪽 북한까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일본의 해역을 거기 통째로 자기네들이 독도까지 이어서 북한 땅을 갖게 됐을 때 전제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얘네들 해역을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일본의 저런 부분들 그리고 뉴라이트의 주장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완전히 종북주의에 반대되는 종일주의자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저런 건 되게 반발이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동의하기가 어렵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육지를 자기네 땅이라 요구하거나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지만 일본은 다르거든.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국민의 안전이나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민주당이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많긴 한데 정작 웃긴 거는 이제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되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과 대체 민주당 차이가 뭐길래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을 자꾸 지지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미스테리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파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확실히 다른 대목이 있다. 그게 뭐냐면 꼬리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꼬리를 계속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지. 이 대목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돈봉투 의혹에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보내야 돼. 우리도 논란이 된 애들 다 내보내야 된다니까. 김연아,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뭐 이런 애들 뭐 장해찬 이런 애들 다 내보내야 돼 그냥 사실은. 근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논란이 났다면 그냥 다 보내야 돼. 근데 지금 과거 논란 일어나 발언 논란 일어나 망언 논란 일어나 거기다가 지금 뭐 녹취도 나와 막. 근데 전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압박을 하고 할 움직임 자체가 없고 그냥 오히려 쉴드를 치려고 지도부가 가니까 민주당과 격차가 벌어지게 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여론전에서 되게 불리하다고. 민주당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쟤네들 원래 저런 애들 아니었는데 이거. 하여튼 탈당을 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선동무사랍시고 지금 딱 꼬리 자르기로 나간 거지 지금. 그것도 없어.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뉴스죠. 우리도 내보내야 돼. 그냥 빨리 잘라서 내보내고 깔끔하게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당한테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보내야 돼. 근데 이걸 자꾸 덮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려는데 이게 덮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그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어디서든 카메라에 찍히고 어디서든 녹취당하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인내심이 있고 절제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부로 뽑던가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뒤탈이 없다고. 이 주둥지를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어. 지금 이 민주당이 저렇게 나가는 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왜냐하면 김기현 지도부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저렇게 나가는 거야. 민주당이 지금 저런 부분에서 선점을 깔고 가는 거지. 민주당은 그래도 잘랐다 병신들이고 저 민주당 빠돌이 새끼들이 우리를 존나 까는데 할 말이 없잖아. 우린 김연아도 있고 뭐 저기 태용호 뭐 김인재원 뭐 다 깔려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뒷얘기가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지. 왜 못 자를까? 왜 못 자를까?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이제 까는 거지. 민주당한테 좀 처음으로 내가 우파를 지지하면서 야 민주당의 윤리 도덕적으로 우파가 밀린다는 느낌을 이번에 처음 받는 것 같아. 우리는 이랬던 정당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 진짜 확실히 주사파 뉴라이트들이 완전히 어딜 가나 그냥 당이고 나라를 다 망치는 애들이야 진짜.